네, 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 말로 포문을 열려고 했는데 방송 직전에 트럼프가 EU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 어디까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화살이 EU를 향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곧장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가 사실 대본을 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거 듣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대통령 워너비로서 이번 이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런 생각을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할 거면 만약에 제가 미국 대통령이면 네. 하락에 베팅을 하고서 한 게 아닌가. 정말 이 많은 그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장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저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네. EU한테 갑자기 6월 1일부터 관세 50%를 부과하려고 하나?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네. 예전에 얘기했었던 EU가 우리에게 많은 적자를 안겨주고 있고 협상에 그럼에도 굉장히 불량한 태도로 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라 대 나라의 어떤 그런 지금 대화라든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정, 순간의 어떤 그 기분 이런 거에 이게 의거돼서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오히려 들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1만 2천 달러 선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이번에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한 3% 이상 하락해서 아까 이제 10만 7천 달러를 찍고 지금 살짝 한 10만 8천에서 9천 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이 민감한 반응으로 하락 쪽에 무게를 실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또다시 불거진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방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떤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현상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입찰이 있었었고 네. 입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채권의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약달러와 이제 채권의 어떤 불안정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쏟아지면서 네. 이제 투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좀 인지를 하고 또 EU와 또 관세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50%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쏠림을 이제 미국 국채로 좀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미국 어떤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하다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이제 동반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래 저희는 완연한 봄이 왔다, 이제 확고한 불장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참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쭤보려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대표님. 원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어디까지 보십니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의 변수까지 더해서 여쭤볼게요. 비트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질문이 대본에 있어서 저도 뭐라고 대답하지 생각을 하다가 네네. 사실 어디까지 상승할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 비트 관련해서 굉장히 이 호재가 계속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얘기할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상원에서 상원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원의회만 통과를 하면 바로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받으면 네. 법안이 발효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뷰들이 한 20만 달러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네. 사실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한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중간에 굉장히 부침이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원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변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좀 뷰가 달라지셨나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접어든 것 같아요. 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일부 어떤 매니아층이 사실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냈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었었는데 네. 이번 시장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이 눈에 띄게 좀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또 자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세로 또 들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 자체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을 이제 좋게 보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끝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뉴 노멀이다. 하지만 좀 부침은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더 자세하게 투자 관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세계 5대 자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약 2조 2천억 달러인데요. 아마존을 제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에 이은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를 경신을 한 만큼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 아닐까, 참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일단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습니까? 일단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 관세 타락한, 이슈가 막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상승은 사실 10만 4천 달러에서 6천 달러 사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왜 그러면 갑자기 10만 달러 중반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한 6천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서 11만 달러를 돌파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경향적인 어떤 변화는 미국 국채가 굉장히 불안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재정 문제,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잘나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미국과 미국 달러가 약해져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또 금이라고 하는 이 안전자산에 좀 가격이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메가빌이라는 법안이 이제 하원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아마 상원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7월 정도 사이까지는 들어가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7월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뉴 노멀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부침이 있을 거다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한 2022년도 이제 아무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없고 비트코인이 이제 한 3만 달러 하던 시절에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수를 했던 이제 사람으로서 또 매수를 또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항상 이제 여러 매체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할 때 이제 매수를 하면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쭉 늘려서 본다면은 지금이 사실 매수를 해도 좀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캐시우드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달러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기관 유입이 만약에 전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3%에서 뭐 5% 가량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100만 달러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논리였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2년, 2023년도에도 이제 캐시우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10만 달러 갈 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1% 이상 이제 편입하게 되면은
이제 10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했었었는데 이미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그 제도가 이제 정비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렇게 관세 이슈나 여러 가지 그 경제에 좀 불안감이 있을 때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하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비트코인 자산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노출시키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관점은 두 분 다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드디어 알트코인 시장이 올까요? 조 대표님의 전공 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은 잔치집 분위기였었는데 물론 트럼프로 또 한 번 변수를 맞긴 했지만 알트코인도 슬슬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비트가 2배 오르면은 알트는 한 3, 4배 오르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네. 알트코인도 굉장히 큰 시세를 준다라는 게 지난 상승장 때 있었던 일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시장이 호황기였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포함해서 모든 투자 자산들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와 이제 지금 현재를 좀 비교해 보면 좀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국제적으로 좀 불안한 정서도 계속적으로 있고 또 사람들 개인들의 어떤 자금력도 그때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알트코인 시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그러면 올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10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점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현재 돌아보면은 전부 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별로 없었다 생각하는데 사실 알트코인 자체는 이미 그 상승장에 돌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즌에 한 70%에서 80%쯤 와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조금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다만 2022년도 이제 FTX가 파산 해가지고 좀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 폭락이 좀 오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 관해서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같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큰 하락이 오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변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흐름 속에서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우하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이 이렇게 좀 무자르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 점 유의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댓글창에서 그래서 뭐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XRP, 이제 리플이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진앙 상승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게 리플이었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는데 왜 리플은 아직도 3,000원대인지 최근 동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제일 좀 주목을 받았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었고요. 네. 이유는 상승률이 높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한 40% 정도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XRP는 사실 상승률이 거의 뭐 오늘 하락을 하면 거의 네. 이제 상승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사실 XRP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1년 그 성적을 이렇게 내보잖아요. 네. 여전히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미 벌 거를 많이 버셨다. 네, 그때 이제 갖고 계셨으면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요. 네. 어쨌든 이제 XRP는 좀 이번에 부진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민코인이기도 하고 그래도 상승이 제법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이 일이 있어서 네네. 다 지금 엉클어졌는데 맞아요. 네,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했어요 가격이. 그러다가 AI16라든지 A16라든지 이런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 투자를 받았어요 최근에 한 1억 달러 좀 넘게 받아서
3개월 만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 이제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 동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물론 뭐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요. 네, 이제 예. 어저께 굉장히 좀 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 네. 트럼프 일가가 이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USD1 생태계에 있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USD1 자체가 어떻게 보면 USDT나 USDC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USD1 생태계가 확장된다면 그럼 어떤 코인들이 그럼 시세를 줄까라고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USD1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 디파이 이제 그 프로젝트들은 리스타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출을 해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USD1 코인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 USD1을 빌려가려는 사람이 다른 알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상승 그 투자 어떤 일드, 그러니까 그 APR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일가가 만든 USD1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트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도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팔로우업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알트의 동향까지 저희가 두 가지 주제로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CEO 인사이트 함께 하시죠. 네, CEO 인사이트 코너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수이라는 코인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공동 설립자인 아데니 아비오 등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 대표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수이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코인인데요. 어떤 코인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가격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수이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처럼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구 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가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SEC 때문에 사실 그 개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팀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게 이제 에톱스랑 수이였는데 이 수이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블락 STM이라고 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를 종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비싸고 이제 느린 이슈가 사실 사람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큰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사실 이더리움보다 사실 수이는 훨씬 더 이제 빠르고 이제 값싸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레이어 1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수이 생태계 내에 있는 가장 큰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제 해킹을 당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좀 안겨줬습니다. 사실 수이가 각광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과 달리 수이는 무브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이 무브가 사실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무브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하나의 디파이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그 해킹을 당하다 보니까 좀 이슈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공동 설립자 아데니 아비오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Yeah, so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about your project? What is your role within the company? Co-founder and chief product officer of Mr. Labs. We are the original contributors to the Sui network. Before this, I led a number of blockchain and crypto initiatives at Meta, including the Diem project and efforts to create a global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ystems backed by stable digital assets. My focus has always been on building products that solve real problems and make emerging technologies usable for everybody every single day. Sui is the only blockchain built for mass adoption. It's a new kind of digital infrastructure that makes ownership, access, and coordination of assets possible without relying on intermediaries or middlemen. Whether you're talking about a piece of art, a concert ticket, an in-game item, or even financial tools like stablecoins, Sui does turn out, it turns those assets into intelligent digital assets. That means they live on-chain, follow transparent rules, and can move across apps and platforms seamlessly. At Miston Labs, I lead product. This means I'm responsible for shaping how Sui actually works for developers, users, businesses. Everything we build, from Sui Wallet to ZK Login, from our support for stablecoins to partnerships with game studios, has to be intuitive, has to be secure, has to be scalable. We're building not just for crypto power users, but for everyone and anyone who uses the internet. My job is to make sure we deliver on that promise. Okay, so who are your main competitors and what sets Sui apart from them? Could you also share your vision for the future and any challenges you foresee? There are no shortage of blockchains out there. Many of them carry a lot of limitations, older architecture, struggling with performance, composability, or hard to use at scale. Sui, we took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he core difference is how we handle data and digital assets. Most blockchains treat everything as an entry into an account, which means you need a smart contract just to move or interact with things. Sui is unique in its object centricity, which means that Sui treats everything as an object. The object lives directly on the blockchain and it knows its rules, who owns it, what it can do, what happens to it before. This makes assets on Sui more powerful and easier to build with. From a performance standpoint, we've ended the debate. Its transactions per second are fast enough to power anything today that internet is capable of and decentralize it. Time to finality is just under half a second. That means it's fast enough to support any real-world use case, from finance to gaming to global payments. Our vision is simple. We want Sui to become the coordination layer of the new internet, a platform where people, companies, and software systems can interact with digital assets in a way that's secure, efficient, transparent, whether it's a payment between strangers, loyalty program, an in-game item, or access to real-world services. Sui enables these interactions to happen directly without gatekeepers. The big challenge is making this future accessible. Most people don't want to deal with crypto, wallet, seed phrases, or complex systems. So we're building tools like ZK Login that lets users sign in with their accounts they already use, like Google or Facebook, and start using blockchain apps instantly without giving up security or control. We also need to keep growing the ecosystem by getting more developers building, more businesses adopting, and more people understanding the value of digital ownership. That's already happening. We've seen top decentralized finance projects move to Sui, entertainment brand launch experiences on Sui, and entirely new categories taking shape. The future isn't theoretical, it's happening today on Sui. The challenge is to keep that momentum going and make sure the next billion users experience a better internet powered by Sui. So lastly, if there's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our Korean audience, please feel free to share. Korea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digital culture, from gaming to finance to entertainment. We're already working with Korean partners who see the potential of Sui to transform how value moves and how users participate in digital economies. I'm excited about this innovation coming out of Korea, and even more excited about what we can build together. 네, 이렇게 수이의 공동 설립자 아데이니 아비오둔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와 매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매경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풀버전 공개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 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